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나가지보살 용두사 관우스님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이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몇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무시당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또 실력입니다. 내가 까닥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무시할 때가 많거든요. 또 업신여기 보일 때가 많고, 첫째로 답장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 뭔가 질문을 했고 뭔가 얘기를 해놓고 빨리 답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즉 바로 이렇게 답하는 것도 습관이 되면은 소중함을 아주 당연히 여긴다. 그리고 항상 생각도 않고 빨리 얘기를 하고 빨리 답을 줘서 그걸 못 지킬 때가 우리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때 항상 후회를 하게 되죠. 아, 내가 그때 좀 빨리 답한 게 내가 좀 실수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두 번째로 이제 부탁 받기 전에 먼저 나서지 말라. 지나친 배려는 우리 사람 고마움보다 연약함이 되기 쉽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배려를 하다 보면은 당연시 여긴다, 사람들이. 그때는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속마음을 한꺼번에 다 꺼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관계도 오래 간다. 너무 이렇게 한때는 보면은 너무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아주 저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친할까. 사실 그런 게 나이 먹다 보면은 이 관계가 오래 유지를 못한다. 적당한 거리를 좀 둬야 된다. 이렇게. 네 번째는 거절할 때는 아주 길게 변명을 하지 말라. 짧고 단호하게 한마디 하는 게 더 큰 무게를 얹는다. 뭐 이렇게 거절할 때는 장하게 거절하고 뭐 변명을 하면은 사람이 항상 더 추해진다. 다섯 번째는 화가 나도 그 자리에서 이게 폭발하지 말라. 결국은 내가 먼저 화를 내고 이러면은 내가 사람이 지게 되는 것이다. 품격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말아라. 그리고 모두에게 만족을 시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점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모두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나한테 꼭 마이너스가 된다. 일곱 번째, 이제 가벼운 말과 행동을 줄여야 된다. 사람의 무게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너무 이렇게 가벼운 데서 이렇게 항상 약점이 드러나는 거니까 이 무게를 좀 지켜가면서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있다.
여덟 번째는 함부로 이제 약속을 하지 마라. 내가 덜컹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키는 게 허다합니다. 쉽게 약속을 이제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그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그 동의를 하지 말아라. 항상 한두 번 생각을 하고 그 답을 줘야지 바로 약속을 하게 되면은 낭패가 꼭 된다. 아홉 번째,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까지 잘 하려고 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한테 서로 이제 존중은 서로 주고받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아, 저 사람은 마음이 좋으니까 모든 것을 잘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은 결국 들어주는 사람도 한계가 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제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항상 그 명심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열 번째는 나 자신을 아주 그냥 귀하게 여겨야 된다. 내가 나를 소중히 생각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강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스스로 이제 가치를 좀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참 사람이다. 요 10가지를 잘 생각해서 인생을 살게 되면은 사람한테 존중을 받지 않을까. 과거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절에 그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큰 불사를 하시는데 그때 아마 대중 그 불사를 크게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한 40년 전이니까 항상 스님이 항상 돈이 없다는 말을 말씀하세요. 항상 어렵다는 말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아니 어느 정도 좀 갖춰놓고 공사를 해야지. 항상 일어날 때나 쓸 때나 앉을 때나 누구한테 얘기할 때나 항상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아니 그 돈도 없이 어떻게 공사를 시작하셨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렵다는 얘기를 항상 하세요. 그 이제 힘들다는 얘기를 항상 하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죽는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불사를 잘 이끌어 나가가지고 마무리 짓는 걸 보고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아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자랑할 게 못 되는구나. 항상 어렵다는 말을 해야지만은 이 공사가 마무리. 왜냐하면은 너무 이렇게 그 쉽게 나간다면은 그 뭐 돈 빌려 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시주도 좀 덜 하게 되고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찬학계라 그냥 항상 어렵다고 그래요. 그때가 아마 그 성남서 이렇게 공사를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한 200평을 지어요. 그때만 해도 200평은 엄청났지. 그래가지고 그때 그 스님께서 항상 어렵다는 얘기를 할 때 지금 되새겨 보면은 아 이게 누가 함부로 보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항상 어렵다는 생각을 안 했나. 항상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 항상 말을 조심하고 너무 자신 있다 그래서 앞서지 말아야 된다. 부처님 말씀에.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 법문 중에 4번인가요? 5번인가요? 네. 그 좀 네 번째 문항, 네 번째, 다섯 번째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거절할 때는 뭐 길게 변명하지 말아라. 예. 아주 단호하게 이제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네 번째고, 예. 다섯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 다섯 번째는 화가 나도 그 자리에서 폭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차근차근 이제 그게 이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지 먼저 화를 내면은 서로 이렇게 그 신뢰가 깨진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법문 내용 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내용이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인들이 죄송합니다.
이 제대로 새겨 들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난 저희들이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 조경태 의원을 잠깐 다뤘습니다만은 조경태 의원 그리고 이제 장동혁에 반대하는 분들 윤리에 제소됐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지난 방송에 다뤘습니다. 어제 이 조경태 의원이 어제 오후죠. 이 총선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만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장동혁을 제명해달라. 그리고 장동혁을 출당해달라고 국민의힘 당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완전 이거 적반하장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이거 뭐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됐죠. 예. 자기가 이제 그 동안에 했던 일도 있고 이제 서서히 검은 그림자가 밀려오니까 이게 보니까 이 악삼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 삼제도 이 악삼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 일지에 보면은 묘목이에요. 묘 토끼란 말이에요. 이것도 삼제고 그 다음에 월지에 보면은 이 소라 소토 축토 이래 되니까 나이하고 월지하고 이것도 상극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이 아마 최후에 뭐 이렇게 참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은 뭐 거침없이 얘기하자면은 최후에 발악을 한다. 이거 뭐 총선을 위해서 이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이거는 어불성설. 이게 되지 않는 얘기예요. 자기가 꾸며낸 얘기지. 자기가 이제 검은 그림자가 나한테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이 당을 위해서 또 국가를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내가 얘기했다시피 지난번에 그 국민의 그 국회 부의장 자리 놓고도 저쪽에 하고 내통하고 뭐 이쪽에 얘기하고 이랬으면은 평상시에는 얼마나 그쪽 민주당 사람하고 얘기를 했겠나. 이게 바로 이게 해당 행위다. 총선을 위해서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뭐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 없이 저렇게 그냥 나오는 대로 떠드는 거는 국회의원답지 못하다. 아주 보면은 참 우물가에 한 마리가 아주 그냥 흙탕물을 흐제키고 아주 뭐 지금 뭐 난리가 난다. 이 전체 이 말 안 하는 조용히 있는 우리 우파 국민이 봤을 때는 얼마나 참 이게 분탕질을 저지르는가. 이런 사람은 빨리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었다는 게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자리걸음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 우물물을 흙탕물로 만든다는 말씀이 딱 여기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래 이 조경태 지금 육선 국회의원입니다만 이 조경태 의원은 이 경남 고성 출신입니다. 고성 출신이고 부산대학교 졸업했는데 혹시 조경태 의원이 노무현 퀴즈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뭐 옛날에도 좀 듣긴 들었는데 이게 생각하는 거 하고 뭐 이게 지금 이게 우파의 노선이 안 맞아요. 지금요. 안 맞고 이분이 이제는 이제 갈 때까지 올 때까지 왔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 조경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캠프에 그때 이제 대통령이 아니고 노무현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이제 2년이 닿았고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 이 보좌관까지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지금 총선이 2년 후에 있거든요. 그럼 2년 후에 있는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장동혁 대표를 제명하고 출당시켜야 된다. 2년 후에 쓸 일이고 장동혁 대표는 내년 8월이면은 자동으로 물러나야 됩니다. 임기가 내년 8월까지니까. 그럼 내년 8월까지면은 한 1년 남았죠. 그렇죠. 그럼 1년 후면은 자동으로 물러나게 돼 있고 새로운 당 대표가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조경태 의원의 주장대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명해야 되고 출당해야 된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맞지가 않다. 이거 봤을 때는 이 총선이 2년 후이다.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은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빡빡하다. 그리고 이 완전히 장동혁 대표가 이 국민의힘 대표가 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 자기 입맛에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는 사람들 이렇게 국회의원 중에서 이 조경태처럼 이렇게 분탕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그냥 눈에 가시라. 장동혁 대표와 그렇지만은 항상 보면은 장동혁 대표는 60갑자에 오면은 마침 금이 이 철퇴가 그래도 4개나 들어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명맥을 잇고 가는데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비주류가 봤을 때는 아주 그냥 그 장동혁이가 좀 물러났으면은 또 그냥 분탕을 하고 자기네끼리 그냥 울고 먹고 찢어 먹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제일로 이 장동혁이가 안 물러나는 게 물러날 그런 근거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뭐 해당 행위 한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참 박근혜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 잘 싸워줬지만은 그래도 장동혁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도 이겼고 진짜 요지에는 다 이겼다. 그래서 이 조경태가 지금 하는 거는 분탕밖에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말을 안 해도 그렇지. 네가 나갈 사람은 너다. 너는 출당이 되면은 다시는 여기 기웃거리지 말라고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어제 이 조경태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이 살다 당 대표란 분이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버티는 후한무치한 모습은 처음 본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장동혁이가 이번 6.3 지방선거에 패배했습니까? 참 그 사람 뭐 눈도 닫고 귀도 닫고 다 그런 사람 같아. 아니 패배한 게 서울만 이긴 것만 해도 이 아주 그냥 대단한 성과거든. 근데 장동혁 대표가 또 그 김현태 또 전한길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월공이라 그러나 여기 올림픽공원. 네, 올림픽공원 월공이라지. 거기서 지금 220 상봉 세대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 짚고 가봐야 돼. 이 장동혁 대표가 아니었으면은 뭐 그쪽에 뭐 서설 뭐 어떻게 뭐 이거는 그 의혹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는 이거는 이 더 큰일 일이 있었다. 장동혁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아마 이게 그 투표지를 아마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그 천만의 말씀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좀 투표지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조경태 얘기는 그 근거 없는 얘기고 설득 없는 얘기다. 나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쫓겨날 것 같으니까 마지막 내가 볼 때는 분탕하고 마지막 이거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 그러는데 자 이분의 그 육식갑자는 지금 거의 한 80%는 저 수면 위로 꺼져가는 이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하네요. 간혹 교수님 수면 아래로 꺼져간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수면 밑으로 예, 수면 위로 꺼져간다 그러니까 수면 그래서요 수면 밑으로 그리고 예. 제가 여쭤본 거는 선거에서 패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유 절대 아니죠. 아니 지금 뭐 서울시장 당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에서 적진이 패배했다고 시인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아군 진영에서 우리가 패배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후한무치 아니냐. 그럼요.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청와대가 이번 선거의 패배를 인정하고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했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선거는 패배했으니까 정청래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15대 1로 깨질 거라고 다 예상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5대 1로 끝나야 되는 게임을 12대 4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지율도 그 6.3 지방선거 지나면서 마이크- 지방선거 또 그 지지율이 올랐어요. 오른 정도가 아니고 뒤집어 만약에 이게 이기게 됐죠. 민주당이 오르고 이게 됐으면은 뭐 그나마 뭐 인정을 하지요. 근데 뭐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만큼 애를 썼기 때문에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지율도 오르고 이거는 완전히 뭐 그 민주당에서 또 못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조경태가.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래야지, 장동혁이 그러니까요. 이기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유, 이 조경태 의원은 지금 어디 뭐 화성에서 왔습니까? 금성에서 왔습니까? 그러니까요. 응? 지금 민주당을 밀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번에 장동혁이가 선방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나? 잘 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그분 얘기하는 게 그 조금 그래도 박수 칠만 하다. 그리고 지금 이 조경태 의원의 주장에 하면은 6.3 지방선거 패배가 승리죠.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납득할 수 없는 미국 출장으로 당 대표의 책임을 져버린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 저희들이 다뤘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박근혜 대통령을 출전시키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신의 한 수를 뒀다라고 저희들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해서 보수의 가치인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 조경태가 보수주의자입니까? 진보주의자입니까? 아유, 진보도 아니고 보수는 더더군 아니고 저분들은 보면은 그냥 분탕 저질러고 들어온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밖에 안 돼. 그리고 지금 독선적 징계 정치로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징계 정치라는 게 아니 당에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당의 윤리위원회가 있고 징계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좀 앞뒤가 맞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경태 의원이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윤리 제소는 매우 좀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좀 처근하게 느껴지네요. 스님 생각 어떠세요? 그리고 조경태는 남들이 다 윤 어게인 했을 때 윤하고는 이 절교를 해야 된다. 여기서 끝을 내야 된다. 제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틈만 아주 생기면은 아주 그걸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이 정치화를 만드는 이 아주 그냥 우리 우파에서는 있으면 안 될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아마 최후의 참 나는 좀 이런 얘기하면서 참 이런 용어를 좀 쓰면 안 돼. 절제된 용어를 좀 써 있는데 최후의 발악을 한다.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떠날 사람이니까 내가 장동혁 대표한테 한번 씹어보고 한번 내가 나가야 되겠다. 고춧가루라도 한 이런 거죠. 그렇죠. 고춧가루라도 한 뿌리고 나면 예, 됩니까? 고춧가루도 맞아 매운 거 있잖아. 그냥 그걸 뿌리고 한번 나갔다니. 청양 고춧가루 뿌리나요? 지금 이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지금 제소된 부분이 본인도 제소가 됐죠. 제소된 내용이 이 국민의힘 몫으로 국회 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박덕흠 의원이 이제 두 사람이 경쟁을 했죠. 박덕흠 의원이 내란 옹호 세력이라면서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의원의 낙선을 요청하는 등의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윤리에 제소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럴 때가 박덕흠 의원도 한마디로 아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이 어떻게 떠나느냐고 한마디 하셨더라고.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이 싫으면은 스님이 떠나야지 어떻게 그냥 그 절이 떠날 수가 있는가. 중이란 얘기를 하니까 조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 스님들을 폄훼했거든. 그러니까 중중하는 거예요. 가지고 중자도 아주 무리 중자니까 중들 이런 거는 맞는 거인데 한사나 가지고 중 이러면은 또 안 되지. 근데 아주 그분이 말씀을 잘 하셨더라고. 그때 당시에 아마 그 이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아마 전화한 게 이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박 의원, 박덕흠 의원한테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지금 와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그 업식이다, 업벌 받는 거다. 요번에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조경태가 여기 떠나질 않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사쿠라 집안이 된다. 요번에는 꼭 이 정리가 되면서 거의 같이 합세했던 몇몇 사람도 아마 정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제발 좀 지금이야 참 칼날을 세워서 저쪽하고 이렇게 싸워야 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내부에 총질을 해가지고 이러면 이 국민들도 더 이상 국민의 힘을 바라볼 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장동혁 대표가 아마 잘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을까. 나는 한다고 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동혁 대표는 뭐 해당 행위도 없어요. 그냥 그쪽에서 그냥 하는 소리지. 요번에 너무 애를 썼다. 그리고 천만의 말씀 미국 간 것도 그 사람이 놀러 간 건 아닙니다. 내가 그 갔길래 저도 처음에 지금 이 큰 이렇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선거 중이었잖아요. 근데 왜 갔을까? 처음에 이렇게 의아했는데 제가 육식갑자를 딱 짚어보니까 역시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이 그래도 우선이다. 앞으로 보십시오. 아마 미국에서 좋은 일이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다. 그래서 장용현 대표가 김민수 그 최고위원하고 같이 갔는데 무슨 목적을 위해서 지금은 털어놓을 수 없어요. 목적을 위해서 갔지 이분들이 연장까지 하면서 거기 있었던 이유를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발표가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조경태 의원은 이 징계를 검요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좀 평범한 삶을 살기를 스님으로서 내가 바랍니다. 아니 지금 월드컵 경기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월드컵에서 남아공화국에게 2대1로 졌죠. 만약에 남아공화국에게 우리가 무승부만 돼도 우리가 32강 그렇죠. 올라갔죠. 홍명보 감독에게 그렇게 많은 팬들이 망신사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몽규 회장이 사임하지도 않았을 거고. 근데 월드컵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가 자책골을 넣든 자살골을 넣든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포츠 경기라는 게 월드컵뿐만 아니라 승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용서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15대 1로 질 게임을
12대 4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승리한 거잖아요. 모든 전문가들이 15대 1로 질 거라고 했는데 12대 4를 만들었으면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수도 또 늘었잖아요. 늘었죠. 107명에서 110명인가 됐죠. 그래 더 늘었고 뭐니 해도 또 이 서울에서 이 승리했다는 거에서 참 알아줘야 되는데 뭐 그냥 뭐 진 걸로 또 그러고 그러니까 서울의 승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잘했던 그럼요. 못했던 떠나가지고 그걸 이끈 사람이 모든 승리를 안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몽규 회장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자 예를 들자면은 홍명보 감독이 졌기 때문에 지금 난리 난 거예요. 만약 이겼으면 홍명보 감독 영웅 됐습니다. 만약 홍명보 감독이 지금 이래가지고 4강까지 갔다. 대한민국 영웅 됐을 거예요. 근데 뭐 그 참 이렇게 그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있을 당시에 문체부에서 이 축구 행정이 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좀 뭐 이렇게 어필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무야무야 그냥 넘어갔고 또 이렇게 탄핵이 됐다 보니 또 그냥 넘어갔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뭔가 좀 뒤틀려가는 거를 잡으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은 것 같아. 그 의사들도 그래. 그 와중에서 왜 그랬을까? 결국 보세요. 한번 의사들도 이 숫자가 모자리니까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느라고 참 이 순수하게 이렇게 늘려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얼마 있으면 이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고 나중에 이제 의사 대란 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때 가면은 야 역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 옳은 일을 하려고 했구나. 그때는 욕을 먹었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 때 그때 홍명보가 검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중간에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그때 했으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도 의혹인데 고려대학교 그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일이 터지지 않았나. 요즘 내가 그 뭐 월드컵 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그 잘 지금 하고 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냥 이거는 최악이다. 최고의 선수를 갖고 최악을 저질렀으니 지금 뭐 누가 올라간지 뭐 누가 잘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참 정치는 경험은 없지만은 그래도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쓴 거는 사실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네요. 예. 자 끝으로 자 백중제를 맞아서 뭐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지금도 보면은 전화가 많이 와요. 태아령 지난번 했는데 그것도 해야 되느냐? 그건 또 당연히 또 해야 됩니다. 그러고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조부, 조모 그분들도 당연히 또 해드려야 되고 이 조상이 없는 후손은 결코 없다. 조상을 잘 받들어야지만은 또 후손들이 잘 앞길이 열린다.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 그 백중날을 위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